네,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제 장 마감 방송을 잠시 복귀를 하자면, 일단 뭐 두 가지 굵직한 내용 하나밖에 없었죠, 사실. 일단 두 가지 내용이 생각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거, 항공주들의 고점에서 괜히 집어넣지 말자. 이미 그냥 밑에서 하신 분 아니시라면 위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냥 놓친 건 그러니까 만약에 놓쳤다, 참았다, 끝까지 참으세요, 그냥. 계속 참지 못할 때가 고점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그 참지 못한 순간이 고점이 돼요. 그게 기본 주식 원리고, 조금 많이 과했던 거니까 또 많이 과했던 만큼 과하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멜리트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한진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52만 주를 차익 실현을 했어요. 오랜만에 국민연금이 이제 수익을 낸 경우인데, 52만 주면 약 한 200억 원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차익 실현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한진칼. 당연히 차익 실현이겠죠. 많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갔으니까. 국민연금이 사실 성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십 년 뒤에는 이제 연금이 연기금이 연금이 고갈된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죠? 다들 한두 번씩 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납부하는 세대가 이제 부양해야 될 세대의 그 비율 있잖아요. 이 비율이 엄청나게 이제 거의 나중에 뭐 1대1까지도 뭐 생각을 하고 있던데 엄청난 거죠. 한 명을 책임지는 구조. 젊은 층 한 명이 이제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도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도 그만큼 납부 부담도 엄청 커지는 것이고,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이 같은 구조로 갔을 때는 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다고 해서 이거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 국민연금이 뭐 수익 실현을 했다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잘된 일이죠. 그렇죠? 어쨌든 국민연금의 실정에 음, 좋은 소식이 국민연금 자체에는 그래도 수익 실현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는 거. 조심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접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상징칼 내려오는 거 접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수익 실현 이미 매도를 한 상태니까 더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뭐 대한항공 같은 거는 하한가를 마감했어요. 하한가 종료를 했고, 아시아나항공 15.7% 종료를 했네요. 마이너스 15.7. 아직 내려갈 길이 많죠. 뭐 얼마나 내려왔겠어요. 전체적으로 비하면 많이 내려온 건 아니죠. 대한항공가 하한가를 갔지만 올라간 폭이 이제 절반. 그러니까 요게 사실 40%예요. 고점 대비. 40% 잘못 사면은 40% 순식간인 거잖아요. 그쵸? 하루 만에 그냥 40%가 순식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혹시나 이걸 밑에서 이거 언제 끝날 줄 알고 했는데, 만약에 참았다면은 여기서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참았다면, 여기도 참았다면 여기도 참아야죠. 왜 갑자기 참다부터 여기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차익 실현 거기다 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제도 제가 반복해서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뭐 혹여나 지금까지 참았는데 혹여나 오늘 못 참고 들어가실까봐 우려감에 어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왜 지금 바닥에 널린 거 많아요. 지금 할 만한 거 되게 많습니다. K사인 돈을 많이 갖고
고안주들도 가고 인터플렉스 이런 것도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종목들 모든 종목을 할 수 없겠지만 선별해서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집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고꾸라지는 시장이었고 올해는 바닥에서 돌아 올리는 시장이잖아요. 매집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기금을 만든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이걸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자금들이 어떤 특정 종목을 야금야금 매집을 해서 뭔가를 지금 수상하게 뭔가를 준비시키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할까? 이거 쓸데없는 일일까? 이거 뭐 이거 돈하고 시간이 들어서 왜 해요? 그냥 재미삼아? 아니요. 기회가 충분히 제공이 될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 시장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쨌든 2019년 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작년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작년에 무너졌던 종목들 재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남들 차익 실현하는 데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집 포착된 종목들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선별해가지고 할 만한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올해 농사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게 보실 필요가 있을 때고 합리적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매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우려감에 말씀드렸는데 마침 이게 물론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네, 위험하다는 거죠. 다시 어느 정도 리바운딩을 주면서 내려갈 수 있겠죠.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가거는 말고 내려오다가 망한 것들은 한 번씩은 더 튕겨져 올라갈 수 있겠죠. 한진가루 같은 거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려도 다시 오지 않는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한참 기다려도 조심하셔야겠죠. 바닥에서 접근을 했다면 기다리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진짜 본파동 마련해가지고 가면은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거 보세요. 오늘 이 종목도 한 10개월 만에 지금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이 종목을 만약에 했다. 이 종목 굉장히 여기서 핫했어요. 그 당시에 2배 이상 그냥 날라갔기 때문에 야속적으로 핫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접근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사자마자 그렇죠? 4,000원에서 2,000원대로 그냥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단기간에 오나요? 안 와요. 여기서 샀다면 단기간에 안 와요. 여기서 샀다면 단기간에 오나요? 올 수 있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분파동도 좀만 기다리면 분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매수하는 위치가 자체가 여기랑 그 앞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엄청나게 운이 좋아봐야 이거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봤자 본전치기잖아요. 나중에 와봤자 그 이상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차분히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분히 어떤 계획을 갖고 모아간 사람이 있다면 이거 충분히 이거는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여기서 접근을 해야만 얘가 효자인가? 요거 조금 먹자고? 이거 좋을 수도 있죠. 이때 따라가면 결국엔 이걸로 무너지게 될걸요? 이 사람 심리가 이걸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봤던 10명의 개인 투자자 중에서 8명 정도는 다시 그 종목이나 아니면 다른 거 똑같은 걸 하다가 다시 원위치 시킬걸요? 오히려 더 무너질걸요? 사람의 심리 무시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심리를 무시 못합니다. 다시 들어갈걸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저거 따라 들어가서 이런 기억이 있었지. 이 기억 때문에 어떤 거에 접근해서 다시 원위치되는, 오히려 벌었던 걸 더 태워가지고 그냥 몰빵시켜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걸요. 결국에는 지는 싸움. 계획을 갖고 지금 매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자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것들 지금 씨 뿌려 놓는 시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왜 탄생할 때 씨를 안 뿌려 놓죠? 그 전에
지금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지금 씨 뿌리기 좋은 상태인데 참 생각을 좀 바꿔서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씨 뿌릴 게 없을 때, 정말 시장에서 씨 뿌릴 게 없다 싶을 때는 고점 추격해서 단기 매매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겠죠. 거기에 비중을 좀 높여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몇 개월 전부터 지금 계속 10월 폭락장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2019년은 그렇게 보시고,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에는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겠죠, 당연히. 상반기만큼은 글로벌 시장 너무 좋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나스닥 8,000포인트 찍었어요. 와, 나스닥 보세요. 미국 증시. 중국 말할 것도 없죠, 중국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일본도 최근에 뚫어가지고 또 오늘도 올라가고. 그쵸?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보세요. 8,000포인트를 종가 만들어냈잖아요, 어젯밤에. 뭐예요, 이거? 다시 신고가 가는 거지. 기억하시죠?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그 다시 신고가 갈 수 있다. 신고가 가서 또 골디락스 장세 어떤 거? 과거처럼 이렇게. 이거 뭐야? 그냥 지금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이렇게. 얘가 지금 10년간 올라왔는데 몇 년 더 가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항상 이때도 그랬으니까. 이때도 그랬으니까. 이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때 기억하시는 분. 기억을 그 오랜 기간 하셨다면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마세요. 왜 과거를 자꾸만 잊어요? 과거를 가지고 과거에 학습했던, 과거에 생각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경험이고 연륜, 다른 거, 뭐 인생에도, 그쵸? 왜 괜히 연륜 경험 이런 걸 얘기를 하겠어요? 반드시 같을 건 아니지만,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생각했던 내용이 그쵸? 지금의 재산이 되는 거죠. 절대로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여기가 우리 시작점이다. 라고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거 신고가 가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1년을 했으면 1년 전에 생각했던 내용, 몇 개월 됐으면 몇 개월 전에 생각했던 내용, 아직 얼마 안 됐으면 지금이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지금 시작했다. 주식을 지금 이제 처음 했어요. 지금 생각했던 내용, 지금 느꼈던 감정들이 1년 뒤 혹은 5년 뒤 나중에는 그게 바로 그렇죠?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됐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너무나 지금 순간에만 목매어 있으면요 어차피 못 벌어요. 그런 분들은 못 벌어요. 어차피 주식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움직이는 주식 위험 자산인데 그런 분들이 주식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 가셔야지. 그렇죠? 어차피 변동성이 있는 게 이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된 건데. 안전 자산, 위험 자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금 사셔야지. 금 사고 오셔야지. 왜 주식을 왜 해요? 그렇죠?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 패턴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속에서도 분석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바로 주식인 건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파생상품 시장, 선물 옵션 시장을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주식만큼은 분석해서 내가 계획적으로 좀 시야를 넓게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야를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드리는 게 어차피 지금 반복해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항상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반복을 계속 해드립니다. 정말 계속 반복을 해야 이게 몸에 그냥 숙지가 돼가지고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처음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고 절대로 주식을 오늘만 사는 것처럼 보시면 당연히 항상 손절입니다. 절대로 최저가를 항상 잡을 수 없어요. 운 좋게 잡을 수 있겠지만 최저가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매도도 최고가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시면 항상 맨날 잘리기만 할 거예요. 잘려 뭐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결국엔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지금 시기에 좀 안 맞는 종목을 내가 좀 보유하고 있어. 이거 좀 내가 전에 사가지고, 10월 폭락장 전에 사가지고, 이건 좀 지금 시기에 안 맞는 것 같아. 좀 1년 됐는데, 여기서 조금 잘라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지금 좋은 종목군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여기서 조금 수익을 만회하죠. 어차피 이 돈 어디 안 날라가니까.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든 돈 다시 뭐 나중에 기회 봐서 채운다든지, 돌아와서. 아니면 요거 만든 돈 이제 요거 점점 있고 새로운 걸로 계속 갈아 끼운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미세먼지 섹터를 말씀을 드렸었죠. 왜? 백두산 관련된 거. 물론 백두산 때문에 뜬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뜰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만 조금 이걸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파생돼가지고 미세먼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늘 케이시코트렐이 대장으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세먼지 쪽에서 오늘 내용이 있었죠. 뭐 배출 저거 미세먼지 조작이 있었잖아요. 조작했다는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235개였나요? 235개사가 미세먼지 기준치를 뭐 조작했다 뭐 그런 걸 얘기가 있어요. 뭐 자세하게는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는 위치상 또 그렇고 어쨌든 수급이 이탈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리바운딩이 나올 만한 시기였기는 합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가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마침 백두산 내용도 있었고 화산 그다음에 뭐 이거는 새로 생긴 내용이고 뭐든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왜? 이미 이걸 가지고 해먹으려는 뭐 어떤 거대한 자금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고 마지막 남은 찌꺼기는 내리면서 팔든가 중간중간 우뚝 세우든가 뭐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고 물론 또 미세먼지가 지금 잠깐 미세먼지가 잠깐 이슈거리가 좀 죽었죠. 근데 진짜 또다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한동안 지속돼가지고 또 야외 활동하기 어려운 4, 5월 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 기회를 보면서 또 한번 찔끔찔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는 후속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자꾸만 신선한 것에서 더 자금이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속주. 왜냐면은 처음에는 1등주가 좋죠. 처음에는 A 라인에 있는 종목들이 좋습니다만 나중에 이 종목들이 이제 많이 해먹었다 죽었으면은 이제 새로운 신선한 종목에 자금이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보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뭐 드림 시큐리티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K사인이 그렇죠? K사인이 지금 제일 활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K사인이 충분히 올라갔다가 죽는 시기가 왔어요. 막 다 해먹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만약에 보안 섹터가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그때 대장이 또 탄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급 이 종목을 미리 매집을 해둔 쪽에서 먼저 튀어 오르면 거기 또 수급이 물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보고 하겠죠 그런 것들. 미리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미리 들어가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뜨지 않은 미세먼지 우리 좀 공략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폭발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회원님들은 아시죠?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 중에서 후속으로 대장 역할을 할 만한 끼를 갖춘 종목을 지금 그냥 뭐 가격 상관없이 그냥 들고 있어요. 그게 미세먼지 재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는 상태고 저는 뭐 지금부터 폭발을 한다면은 사실 지금 가격에서 6,000원을 말씀드렸던 거죠. 한 2배 이상을 갈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시기가 뭐 몇 달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이 만약에 후속으로 붙어버린다면은 뭐 뛰어 오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미세먼지 아니더라도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는 사실 현실화가 얼마나 이뤄질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수소차는 2차 파동까지도 나왔고요. 재작년이었나? 하여튼 먼저 시작됐던 거 2차 파동이 나온 거니까 2, 3차 파동까지 움직였던 거고 수소차는 좀 놓더라도 수소차에서 또 미세먼지로 또 확산이 된 거잖아요. 친환경 관련된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거. 이제 뭐 대북주는 오늘 저거 북한이 미국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에 협력한다는 뭐 소식이 언론에 들리면서
잠시 대북주들이 뭐 오늘 한창도 마지막에 조금 고꾸라박고 아란티도 마찬가지고 대북주들이 또다시 조금 밀렸는데 뭐 이거는 잠깐 밀렸다가 다시 돌아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좀 해도 될 것 같고 그 중간 전에 또 뭐 있었죠? 또 하나 있었는데 핵시설 방사능 관련한 내용이 또 있었죠. 그거 아침에 나온 거다. 그거. 그러면서 빅텍이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됐나? 빅텍이 오늘 장중에 잠깐 올라갔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신경도 다시 내려오잖아요. 빅텍은 지금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빅텍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어리석은 겁니다. 빅텍은 이미 얘는 이제 끝물에서 이제 힘이 약해지는 과정이에요. 자꾸만 이런 것들 이슈 있을 때마다 슬쩍 올려서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팔고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러다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급락이 나온다면 또 대북주 자리 잡고 또 다시 튀어오르겠죠. 이미 대북주는 밑에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과 다 내려와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과는 개념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잠시 뭐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수준은 괜찮으니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시장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이제 같이 따라갈 때는 바이오 섹터에서 힘을 좀 더 실어줄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에서도 만만치 않은 거래가 나왔어요. 흐름이 인터플렉스 같은 것도 바닥에서 올라왔고 동진세미캠, 테스, 비아트론, 한미반도체, 반도체 섹터도 이제 골고루 수급이 돈다는 거예요. 즉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시장 흐름이 좋은 상태. 이제 뭘 기다려요? 대한항공, 우나 한진칼 시리즈 항공 섹터에 몰렸던 자금이 더 크게 분산되는 것을 좀 기다려 보면 좋을 때라는 겁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돌겠어요? 그 자금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섹터로 분산돼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 자금이 어디 도망 안 가요? 그 자금 판다고 해서 뭐 그거를 뭐 빼가지고 딴 데로 기관들이 뭐 딴 데로 뭐 쓰지 않습니다. 일단 다시 다른 종목에 투입을 할 준비를 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안 섹터가 오늘 움직였고 뭐 5G는 뭐 여전히 이제 종목별로 편차가 좀 생기기 시작할 때고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은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그것도 이제 얼추 끝물이에요. 끝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슬슬 이제 하반기가 도래하면서 또 정치 대선 관련된 거 이제 대선이 좀 빨라졌잖아요. 대선 시기가 움직이는 시기가 좀 빨라졌고 대선도 원래 같으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내년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대선 그 주기에 따라서는 내년 정도부터 2022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 2년 전, 2020년부터 준비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조금 빨라졌어요. 탄핵으로 그 선거 시기도 좀 빨라진 것도 이유가 되지만 작업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지난번에 1차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이제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까지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겁니다. 대선은 정말 꽃이에요. 주식의 꽃. 급등주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거 기회를 놓치시면은 아까울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은 그거를 본격적으로 대선주를 할 때까지 정치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 미리미리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 관련한 정치 전문가와도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치 분석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과 그때 가서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것은 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를 해서 눌러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자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빼두시라. 이거 선거 대선 때까지 2년간 따라오신다면은 이걸로 큰 거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라. 물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에요. 2년 동안 엄청난 파동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닥권에서는 한 번씩은 뭐 어느 정도 잘라낸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하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갈 때는 정말 이거 흔들더라도 막 위아래로 막 50%씩 흔들기도 할 거예요. 엄청납니다. 대선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좌 따로 분리하든 아니다. 그냥 계좌 그냥 이건 없는 셈 치자 하는 정도로 하셔도 어, 될 정도로 이끌어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물론 이번 대선은 조금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뚜렷한 사람이 없죠. 사실은 누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굵직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몇 번. 19대 18대 계속 지금 기존에는 보면은 박근혜 때도 그렇고 좀 굵직하잖아요. 뭔가 확률이 높은 대선 주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해석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더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부터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있어요. 지금 무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단기적으로 수익 나고 뭐 매도하더라도 또 들어갈 거예요. 또 매집할 거예요. 그거 잘 관심 갖게 보시고요. 그거는 굉장히 거칠 겁니다. 움직임이 나중에도. 그거 또 항상 관심주 빼놓지 않을 거니까 그거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계획이 없던 얘기도 또 해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길어졌고 본의 아니게 어쨌든 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하시는데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수급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한 4,500억 팔았어요. 오늘 500억 정도 팔고 막판에 414억으로 코스닥 기준 매도하고 끝났네요. 투신이 조금 접근해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240분봉을 이탈하면서 끝난 것도 조금 뭐 내일도 오늘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또 들겠네요. 시장은 이러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너무 뭐 걱정하실 것도 없고 뭐 너무 들떠 있으실 것도 없고 뭐 그냥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